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란 에세이 책인데, 그 요조와 신요조 아시죠? 싱어송라이터. 그다음에 임경선 작가라는 분의 교환 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그냥 교환 일기죠. 트레이드 이제 다이어리인데 서로 이제 생각들을 그냥 일상적인 생각들을 주고받는 그 컨텐츠인데, 사실 다 읽고 나면은 인생에 진짜 철학이 필요한 현재의 그 20대, 30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문구가 많아서 제가 인용을 많이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진짜 혼자, 이 책 개봉체가 남자잖아요? 이 책을 혼자 책을 선택한다 그랬으면 절대 평생 보지 않았을 책이겠죠? 제목 자체가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굳이 독자들, 남자 독자들 읽어라고 이제 말하지 않겠지. 변태가 아닌 이상. 이게 되게 야한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으면.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 독서 클럽, 북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약 한 달 전쯤에 이 책을 어떤 한 분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 쉐어링을, 아니면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그냥 어쩐지 그냥 구매가 땡겼어요. 읽고 싶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가져오신 분도 남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40대를 살고 있는 여성 작가, 임경선 작가와 30대 싱어송라이터 요조의 교환 일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둘은 아주 절친이 되었고, 하루 종일 서로의 그 일상적인 스탑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임경승 작가가 요새 MBTI로 따지면 되게 J형. 그래서 언제 삶이 딱 계획대로, 플랜대로 가기를 되게 중시하는, 인생에서 효율과 성과물을 가장 중시 여기는 이제 성향이고, 요조는 P형. 그냥 뭐 특별한 계획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이제 스타일인데, 이제 임경승 작가가 이게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물론 그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조에게 교환 일기라는 형식으로 글을 주고받고, 그것을 책으로 한번 엮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요조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제 친하니까 그냥 수력을 하고 받아들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솔직히 말해서 베프라서 그런지 이 책을 딱 보기 시작했을 때는 제 3자인 독자, 그러니까 저죠, 에게는 아무 효용도 실익도 없을 것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생리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두 여자의 수다를 커피숍에서 그냥 우연히, 의도적이 아니고 그냥 들리잖아요. 우연히 엿듣는 기분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커피 수다는 이제 여자들뿐만 아니고 그냥 이제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남녀가 섞여 있는 그런 그 그룹의 수다들도 그들만 되게 사적인, 지극히 사적인 얘기거나, 아니면 신세 같은, 요새 주가가 떨어졌고 뭐 재테크가 잘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남 험담, 뒷담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냥 배음, 그냥 그 커피숍에 나와 있는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 소음이 좀 되어 버리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딱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재밌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수다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또 한마디 뱉어보고, 그러니까 한마디 섞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근데 이 책이 딱 그래서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베프의 수다라서 그런지 역시 책은 되게 없어요. 뭐 되게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책 많이 읽고 있고, 스티븐 킹의 책도 많이 나게 됐지만, 어떤 소설처럼 이제 소설은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위해서, 좀 결말을 위해서 약간 이야기가 심심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강약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그런 구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추리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기업 미소책처럼 다 반전 또 뭐지? 라고 머리를 굳이 굴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읽고, 그냥 들으면 약간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들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순간 쾅쾅 하고 머리를, 그리고 가슴을 치는 부분들이 정말 종종, 아니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꽤나 있는 부분들을 가져서 읽어 드릴게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섹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발췌를 몇 개 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사랑과 섹스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아, 장유진 작가의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떤 남녀가 등장하고 그들은 썸을 타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자연스럽게 밤을 같이 보낼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근데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어이없어 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말해요. 자고 나면 다 똑같지 않니? 라고 하니까 너도 그걸 알잖아. 그래서 실제로 잤는지 안 잤는지 보다는 자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소설이 상당히 어떤 시사점을 주죠. 어차피 자고 나면 똑같아지는 걸 당신도 알지 않냐라는 말 속에서 연애 자체에 대한 피곤함에 조금 겁도 났고요 라고 이제 요조가 자기가 최근에 읽었던 단편 소설을 요약해가지고 요조의 일기, 교환 일기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날의 제목은 섹시한 건 아무튼 피곤한 일이네 라는 이제 이걸 딱 화두로 끝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조가 이제 언니 임경선 작가가 이제 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경선 작가가 뭐라 그러면 재밌는 얘기 하죠. 혹시 영화 컨택트를 본 적 있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정말 오래된. 저도 학창시절에 봤나? 기억도 약간 하여튼 재밌게 봤긴 봤는데 약간 미묘했어요. 기억이 나는 게 둥그런 원이 있고 거기에 빨려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 또 얘기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 소설의 제목이 당신 인생의 테드 영인가 이야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영화평론가 이동진 작가가 또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컨택트 원작이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한 과학자가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일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닥칠 어떤 불행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는데 그 외계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불행은 박완서 작가님의 말씀 빌리자면 아주 미량의 감미로움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슬픈 일이에요. 아무튼 뭐 죽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나중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외계인이 미래를 그 외계인하고 접촉을 하면 컨택트잖아요. 접촉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외계인 종족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미리 다 알고 있는 성견지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조디 포스터가 그 과정에서 알면서도 정해진 수순대로 담담하게 걸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나름의 행복을 한껏 안아. 마치 훗날의 불행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모른다는 듯이 되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선이 뭐라 그러냐면 난 어차피와 다 똑같아 라는 말 자체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야. 그것은 애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 좋아짐을 기정사실로 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하향 평준화시키는 단어라고 생각해. 정말 멋진 말이죠. 안 좋아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어차피 헤어질 거 왜 사랑을 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어떤 식욕에 대해서도 어차피 배고파 죽고 왜 먹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식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아. 어차피 피곤해지고 헤어지고 힘들어질 거 굳이 안 만나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현상을 어차피 그다음 다 똑같아. 사랑은 다 똑같아. 결과는 다 똑같아. 섹스하고 나면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정사실화해서 삶을 하향 표준화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컨택트에서 조디 포스터가 그 불행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꼭 불행해진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결혼까지 꼴이 되지 않는 이상은 헤어짐을 어떻게 보면 전제로 깔고 있는 만남이잖아. 어찌됐든 몇 년 장기 연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조디 포스터는 불행을 알면서도 나름의 그 순간의 행복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정수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결론이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감정의 영역에서만큼만은 가급적 자유롭게 놔주면 좋겠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체온을 나누는 섹스죠. 이런 허그이고 스킨십이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이 아닐까. 피곤함은커녕 한 개인에게 이것만큼 생기와 활기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대체 네가 느끼는 그 피곤함 정체는 뭐냐고? 그거는 특정인과의 그것이 피곤해진 것뿐이지 연애와 사랑 그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특정인,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어떤 그 남자하고 너무 이제
권태기 나거나 한 거지. 또 이제 또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하면 또 생기나는 거죠. 약간은 뭐 또 헤어지고 또 만나야 된다는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약간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걸 읽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거울을 딱 보니까 미간 사이에 이제 아주 가느다 미세한 잘 몰라요. 저만 인식할 수 있는 가느다란 주름이 세로로 딱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본인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쩍 미소를 지어봤는데 더 이렇게 좀 너무 지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인상이 나빠지나? 라고 이제 어차피 나빠질 거야. 어차피 다 똑같아질 거야. 어차피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길 거야. 피할 수 없어. 라고 기정사실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좀 바꿔봐야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삶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주름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와 다 똑같아를 좀 경계하는 한번 일침을 받았다라고 좀 느껴져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험담과 아부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다들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하고의 우정과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남 뒷담화 만큼 좋은 건 없다고 봐요. 아니, 세상에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화를 참고 있나요? 친한 사람들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풀어야죠. 저는 친한 사람들하고 너무 악질적이지 않는 선에서 남 욕도 하고 그러는 거 좋다고 봐요. 그리고 아부하고 가식적으로 구는 사람도 예전에는 좀 피곤하고 싫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신선하죠? 요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으로 보이고 어쨌든 애쓰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라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도 아부하고 가식적으로 구는 그 사람의 노력이라는 걸 가상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칭찬해 주어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하곤 해요. 요조 일기 또 난 이런 사람이 싫어요 이제 중에서 있는 얘기인데 되게 신선했어요. 험담을 우리는 험담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또 왜 나왔냐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험담하기 때문에 그 얘기 험담하지 말라라는 이제 격언이 생길 정도니까 이 부분 되게 또 아부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험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 되게 약간 친해지는 사람들 보면은 부장님 뒷담화나 어떤 임원분들 뒷담화를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은 인간 사피엔스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우리의 문명을 너무 오버긴 한데 발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겠죠.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뒷담화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면서 하나의 이렇게 친밀감, 같은 편이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조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악질적이지 않은 선에서 남 욕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제가 인용을 좀 발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약간 뒷담화한다 그래도 정말 악질적으로 나를 욕하지 않는 이상 그게 좀 용인이 된대요. 왜?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좀 나를 뒷담화하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적당히 뒷담화하고 이 친구들도 나를 적당히 뒷담화하는 것은 용인을 해주자라는 좀 간용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인상적이어서 가식적으로 구는 사람들. 저는 이제 직장 막 들어갔을 때 그 이사님한테 부장님이 손 비비고 예스맨 이러고 하잖아요. 정말 싫었거든요. 사회에서 예스맨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으면서 직장생활 좀 오래 하면서 예스맨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게끔.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상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부장님, 이사님께 아부 많이 하시는데 한번 칭찬해 드려야겠어요. 애쓰신다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제 관점도 상당히 앞부분에 사랑과 섹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또 한 부분이 나오는데 좀 약간 섹스라기보다는 이제 사랑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된 게 이제 임경수 작가가 얘기하죠. 요즘 뒤늦게 읽는 책 중에 줄리안 바른스는 제가 한번 리뷰 책 하나 남겨드렸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연애 기억은 아니고 다른 책이에요. 근데 연애 기억이 있어. 커버를 넘기면 인상적인 첫 구절이 나와. 이제 첫 구절이 바로 밑에요. 사랑을 더 하고 괴로워하겠는가? 아니면 사랑을 덜 하고 덜 괴로워하겠는가? 죽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이거 같네요. 그게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이다. 라고 나는 결국 생각한다. 와, 멋있죠? 그래, 결국 그 누구와 연애한다고 해도 단물과 쓴물, 그 번잡함이 사랑과 연애의 본질, 그 모든 달콤하고 쓰라린 가능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조건.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심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사랑과 연애는 역시 나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 이 경선에, 임경선 일기에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좋은 해석이다라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섹스가 어차피 다 똑같아. 너무 괴로운데 왜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또한 우리가 생기,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경선. 그래서 약간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약간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 임경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은 아무나 아무나 태진아 노래처럼 요조의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애초에 사랑이라는 게 더할 건지 덜 할 건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고 되묻고 싶어요. 사랑을 더 하겠다고 결심하면 정말로 더 하게 되나요? 사랑을 덜 하겠다고 결심하면 정말로 덜 하게 되나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멋지죠? 애초에 사랑이라는 경험 자체가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높은 허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어 버리고서 더 할래, 덜 할래 라고 물어보다니. 저는 늘 사랑에 빠지고 난 이후의 괴로움 이전에 사랑에 빠진 경험 자체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결혼의 듀오, 그 다음에 가연, 워낙 수많은 결혼 정보회사들이 넘치죠. 아니면 데이트 앱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건 뭐죠? 현대인들은 고독해서?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생긴 이유가 실은 요조가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봐요. 우리가 누구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임경선 작가처럼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사랑을 괴로워가지고 지쳐서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요조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랑에 빠질 일이 없어요. 실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 자체 어려움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경험 자체가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데이트 앱이 생기고 수많은 결혼 정보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나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조가 묻잖아요. 사랑을 더 하겠다고 결심하면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사랑을 덜 하게 되나요? 질투를 덜 하겠다고 생각하면 질투를 덜 하게 되나요?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제어가 컨트롤은 좀 되겠지만 일단 사랑에 빠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똑같아 이 다음 연애는 더 잘해야지. 물론 어떤 데이트 코스를 선택하거나 어떤 멘트를 던질 때 조금 더 노련해지는 건 있지만 사랑의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질투의 화신이 되고 또 별것도 아닌 거에 화를 내게 되는 그 성향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로 요새는 도통 사랑에 빠질 일이 없어서 그게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금사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상당히 길어졌는데 마지막 발췌문입니다. 너무 좋은 문장들 많아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는 이제 부제를 제가 달았는데 이제 요조가 이제 임경선의 칭찬을 받고 쓰는 거예요. 언니가 보는 저라는 사람이 너무 근사해서 언니의 지난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어안이 벙벙했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머스크 어딘가에선 저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을 텐데 언니 눈에 제가 이토록 좋게 비쳤다는 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언니가 그만큼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읽혔어요. 저는 정말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을 100% 믿거든요. 와, 이거 되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거 딱 읽고 약간 반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세상이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나만 빼고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부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겠죠? 악마의 눈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옥의 눈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되게 멋졌어요.
제 근처에 멋진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정말 못난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순간은 되게 못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은 뒷부분 확 넘기면 요조의 일기에서 요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그러면 웃기죠. 안구가 이쁜 사람이 좋대요. 근데 이거를 안구가 이쁜 남자에 국한되지 않고 안구 동물에까지 비유를 해요. 자기 안구, 그 눈동자의 신비로움, 그 깊숙한 안구와 눈동자의 그 신비로움에 강아지, 그러니까 동물도 되게 안구가 되게 예쁘면 너무 빠진대요. 당연히 남자가 안구가 너무 깨끗하고 깊이 있는 안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나 사랑에 빠진다 그래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요조는 정말 반듯하고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고개를 들어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흐리멍텅한 안구를 가지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 자신의 이제 정신적 코어가 그다지 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이제 임병성 작가나 요조처럼 자기 생각이 또 반듯할 뿐만 아니고 그걸 또 자기의 언어로 너무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멋진 안구를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회사 후배들하고 이제 술을 마실 때 인생 이제 선배라고 조금 더 몇 년 더 살았다고 몇 가지 조언들을 해주곤 하는데 물론 다음날 무조건 후회하죠. 임경성 또는 요조 같은 선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적 코어가 아주 제대로 잡혀있는 그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하냐고요? 솔직히 적당히 추천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큰 법이니까요. 물론 이 말을 하면은 어쩐지 임경성 작가에게 호되게 혼날 것 같아요. 자기 작품을 디스해서 아니에요. 인생에서 그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어떤 정의, 설정, 경계를 두지 말라고요. 정말 좋은 책이니까 가까운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